나는 대학 시절 강원도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서 살게 되었다. 그곳은 인구가 적고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항상 고요함이 맴돌았다. 어느 날 나는 학교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과제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상한 초대장을 주웠다. 초대장은 낡았고 오래된 한지가 사용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 순전히 호기심에 초대장을 펼쳐보니 어둠 속의 연회에 당신을 초대합니다라는 글자와 함께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다. 그 날짜는 바로 오늘이었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초대장은 순전히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새 나는 그곳을 확인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조금 망설이긴 했지만 나는 결국 그 장소로 가기로 했다. 초대장에 적힌 장소는 마을에서 떨어진 숲속의 한 폐가였다. 그 집에 얽힌 이야기는 많았다. 오래전 그 집은 어느 부유한 가족의 소유였지만 이유 모를 사건으로 모두 사라졌다고 전해졌다. 이후로 폐가가 된 그 집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금기시되었고 아무도 접근하지 않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싸늘한 바람과 함께 실제로 불이 켜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집안에서는 은은한 음악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호기심에 이끌려 나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놀랍도록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옛날 복장을 한 사람들이 연회장 안을 누비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일상에 몰두했다. 마치 그들에게 나는 존재하지 않는 것만 같았다. 나는 조심스레 주위를 둘러보다가 오래된 피아노를 발견했다. 그대로 두자니 너무 매혹적이라 나는 피아노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다. 그러나 열쇠를 누르기도 전에 소름 끼치는 향기가 등골을 타고 흘렀다. 피아노 앞에 앉아있던 여자가 갑자기 나를 빤히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비현실적인 빛을 발하고 있었고 피부는 지나치게 창백했다. 저를 아시나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은 여기에 있으면 안 돼요? 그녀가 차갑게 중얼거렸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방 안의 사람들 모두가 나에게 고개를 돌렸다. 갑자기 그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일그러지기 시작했고 그 눈빛은 나를 쫓아낼 듯한 공포로 가득 찼다. 그 순간 나는 등 뒤로 느껴지는 강한 힘에 의해 뭔가에 밀려 뒷걸음질 쳤고 곧바로 등 뒤에서 무언가가 손에 쥔 초대장을 빼앗았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기 전에 떠나세요. 어딘가에서 중첩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거의 발이 휘청거릴 정도로 급하게 그 집을 빠져나왔다. 집 밖으로 나왔을 때 나는 다시 한번 그 집을 돌아보았지만 거짓말처럼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 있었다. 불도 꺼져 있었고 음악, 소리도 완전히 사라졌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이후로 나는 다시는 그 폐가 근처로 가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말하려 했지만 모두 미친 사람 취급을 하며 믿으려 들지 않았다. 그날 밤의 이상한 경험은 내게 평생 동안 풀리지 않을 미스터리로 남았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서 받은 초대장은 다시는 집안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 이상한 경험은 내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어 오랫동안 나의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가끔씩 혼자 있을 때 그때의 차가운 시선과 목소리가 생생히 떠오르곤 한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정말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장소에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 나를 여전히 불안하게 만든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인터넷에 떠도는 공포 이야기를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 무서운 이야기를 읽어주며 그 속에서 비명소리와 괴성과 같은 으스스한 요소들을 상상하곤 했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유난히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소개했다. 그 이야기는 어느 시골 마을에서 시작되었다. 이 마을은 깊숙한 산속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곳의 주민들은 외부와 거의 교류가 없었다. 때문에 마을은 외지인들에게 신비로운 과두려움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어떤 이들은 마을을 배회하는 정체불명의 존재가 있다고 믿었고 그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점점 괴이하게 변해갔다. 이 마을 근처에는 오래된 저택이 하나 있었다. 저택은 몇십 년째 비어 있었고 어떤 이는 그곳에서 희미한 불빛이 비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어두운 밤이면 창가에 사람의 그림자가 아른거린다는 소문이 돌았다. 젊은 탐험심에 불타오른 몇몇 청년들은 저택을 조사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발걸음을 옮겼다. 밤이 깊어지자 청년들은 플래시라이트에 의지한 채 저택에 거미줄 가득한 입구로 들어갔다. 그들은 호기롭게 웃어 보이며 무서움을 달래려 했지만 내부에 들어서자 곧바로 차가운 공기가 그들을 에워쌌다.
저택의 벽은 마치 속삭이는 듯한 소리를 냈고 마루 밑에서부터 섬뜩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들은 곧바로 2층으로 향했다. 층계 하나하나를 오를 때마다 낡은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귀를 찔렀다. 2층 복도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었는데 그중 한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풍겨나왔다. 호기심이 발동한 그들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방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피아노가 자리 잡고 있었고 놀랍게도 피아노 위에는 먼지가 하나도 없는 누군가 다녀간 듯한 흔적이 보였다. 그 순간 피아노 건반이 갑자기 저절로 눌러지기 시작하며 어딘가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그 소리는 마치 인간이 연주하는 것처럼 부드럽고 정교했다. 둘러보던 청년들 중 하나가 이건 누가 장난치는 거야? 라고 소리쳤지만 다른 이들은 이미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난 상태였다. 그때 복도 끝에서부터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점점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는 더욱 분명하고 무겁게 느껴졌다. 이내 문틈으로 어슴푸레한 조명이 들어올 때 그들은 경악을 했다. 작은 소녀의 형상이 문 안으로 들어왔는데 눈은 텅 빈 구멍 같았고 입가에는 기괴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림자도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정지한 것처럼 느껴졌다.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 속에서 청년들은 완전히 몸이 얼어붙었다. 이후 정신을 차린 그들은 필사적으로 저택을 뛰쳐나왔다. 매서운 밤바람에 땀으로 젖은 옷이 차가웠지만 그들은 느리게도 산 아래까지 계속해서 달렸다. 그날 이후로 그 누구도 그 저택에 접근하려 하지 않았다. 다음 날 그들은 서로에게 전날 밤에 이를 이야기하며 스스로에게도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룻밤 사이에 그들의 경험담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졌고 많은 네티즌들이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소녀의 정체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마치 저주처럼 그 이야기는 여전히 잊혀지지 않고 인터넷을 떠돌며 심장을 서늘하게 하는 공포로 자리 잡고 있다. 이후에도 그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다. 저택의 수수께끼를 풀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 누구도 끝까지 성공하지 못했다. 그렇게 저택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환상과 공포를 선사하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많은 이들이 그렇듯 나 역시 대학 시절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의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다. 그해 여름 우리는 강원도의 한 산골 마을에 자리한 펜션을 예약했다. 인터넷에서 확인한 펜션의 사진은 말 그대로 완벽했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바로 앞에는 작은 계곡이 흐르고 있었으며 그립지도 않을 광활한 밤하늘에 별들까지 그려졌다. 옵션으로는 바비큐 그릴과 작은 수영장까지 딸려 있었다. 인터넷을 통해 예약을 마친 후 우리는 곧바로 펜션으로 향했다. 도착한 날은 햇살이 따가울 정도로 내리쬐던 전형적인 여름날이었다. 그러나 펜션에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마을 입구에 느외진 출입금지라는 낡고 흐릿한 표지판이 있었고 대부분의 주택은 빈집처럼 보였다. 마치 시간이 그 마을에서 멈춘 듯한 기분이었다. 우리는 뭔가 불안한 분위기에 발길을 재촉하며 펜션에 도착했다. 펜션에 도착해서 보니 인터넷 사진과는 달리 펜션은 꽤 오래되어 보였다. 거미줄이 곳곳에 얽혔고 정원 풀은 한참 동안 손질이 되지 않은 듯했다. 마치 우리가 몇 년째 첫 손님인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러나 이미 지불을 마쳤고 더군다나 대안도 없었기에 우리는 그곳에 머물기로 했다. 첫날 밤은 별일 없이 지나갔다. 저녁을 먹고 바비큐 파티를 즐긴 후 피곤함에 지친 우리는 잠들었다. 하지만 한밤중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 나를 깨웠다. 무언가가 천장 위를 쿵쿵거리며 지나가는 소리였다. 아마도 고양이나 작은 동물이겠지라고 애써 넘기고 다시 잠을 청했지만 이윽고 들린 것은 사람의 발걸음 소리처럼 느껴졌다. 나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다음 날 아침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꺼냈지만 모두 만만치 않게 피곤해 보였다. 나 외에도 몇 명이 밤중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우리는 낮 동안 마을을 탐방하기로 하고 밖으로 나섰다. 마을 사람들은 거의 볼 수 없었지만 간혹 마주치는 사람들은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들은 우리를 피하듯이 지나치며 빠르게 사라졌다. 이상한 기운이 도는 마을을 뒤로하고 펜션으로 돌아온 우리는 그날 밤을 좀 더 조심히 보내기로 결심했다. 친구들과 함께 거실에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무렵 갑자기 전기가 나가버렸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우리는 당황하며
손전등을 찾아 불빛을 비추었다. 그리고 그 순간 창문 밖에서 환한 얼굴로 우리를 노려보던 낯선 남자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 우리는 공포에 얼어붙었다. 그 남자는 펜션의 관리인이자 이 마을의 유일한 주민이었다. 그는 우리가 이곳에 올 때부터 감시하고 있었고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무서운 분위기에 압도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침이 되자 우리는 그를 직접 찾아가기로 했다. 그는 오래된 나무 의자에 앉아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다. 가까워지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들은 이곳에서 떠나야 해요. 이 마을은 이미 오래전부터 비워진 곳이고 여기는 사람이 머물 곳이 아닙니다. 그가 남긴 말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했지만 더 이상 버텨볼 생각이 들지 않았다. 우리는 곧바로 짐을 챙겨 그곳을 떠났다. 다시 도로로 나아가며 뒤를 돌아보니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펜션은 조용히 서 있었다. 이후로도 인터넷에는 그 펜션의 예약이 계속해서 살아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리고 나는 2번 다시 그런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기에 친구들과의 여행을 더욱 신중하게 계획하게 되었다. 그날의 경험은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고 있다.